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이 73.4%로 나타나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기관별로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침수 피해 등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가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세 사기 피해액은 평균 1억 2천여만 원이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산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악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주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빈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선 서울교통공사에 맞서 교통공사 노조 측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73.4%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8일 노조 측은 총 파업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공사와 노조 측은 대규모 적자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기관별로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서울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침수 피해 등 재난과 안전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국정감사 진행됐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9일이 바로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1년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의원들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고 사고 당시 관계 기관에 미흡한 대처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이후 서울시는 희생자 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갖지 않고 분향소 철거에만 몰두했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는 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부실했고 사고 발생에 대한 사전 예측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며 인재였다는 것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부시장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분향소 철거는 당초 법적 근거로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참사 1주기까지 철거를 유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분향소와 관련해서 1주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러면 1주기가 지나면 분향소 철거합니까?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만은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여름만 되면은 집중호우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가 좀 발생하잖아요. 침수 피해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요? 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남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었죠.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자, 이처럼 집중호우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송재호 의원은 침수 취약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지하차도 등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수 인력을 배치하고 이미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 시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기본 계획이 이미 세워진 만큼 침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위험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 장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취수 사업에 대한 기존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잠실 돔 야구장 건립에 따른 대체 구장 문제도 거론이 됐다고요? 저희도 얼마 전 이 자리에서 바로 네.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잠실 야구장 위치에 돔 야구장을 건립해갔다고 밝히면서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LG와 두산의 대체 야구장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었죠. 네. 오늘 국감장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자, 그동안 서울시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와 야구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협의체를 출범한 만큼 야구계의 의견에 따라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운동장역에서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해 줄 것과 시민들의 출입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올림픽 주 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서울시는 돔구장이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야구협회와 사업자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해마다 국정감사 모습을 보면 여야 의원들에 따라서 좀 톤이나 아니면 질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만큼은 좀 여야 없이 잘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 네트워크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가구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제도 보완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1,579가구 중 보증금의 일부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는 28.8%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60%고 대전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8%가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과 높은 전세가율,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집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원 미만이 45.7%로 가장 많고 2억 원 이상은 16.8%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넘는 집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입니다. 지난 6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생긴 뒤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서둘러 피해자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42.8%만 피해자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반환 미이행 의도 등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피해자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피해자들에서는 이미 사건이 완료된, 그러니까 경매가 끝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 인정을 받아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포기하신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태조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한 가구는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 없이 대출 지원 정책만 지속하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악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산악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5,5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악사고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는 주말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20대와 60대의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20대는 조난, 50대는 실족과 추락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문화가 꽃피는 전남, 함께 놀자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전남 지역 경기장 곳곳에서 전국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 선수단은 경기 초반부터 수영과 펜싱, 에어로빅 힙합과 역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하고 있는데요. 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했던 백인철, 우하람 선수. 지난 주말에 열린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낸 백인철 선수.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접영 50m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한국 신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23초 1호, 대회 1호 한국 신기록이었습니다. 14일 오전 예선에서 22초 44의 대회 신기록을 세운 백 선수는 결승에서도 그 여세를 몰아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신기록과 한 번 더 맞바꿔 금메달을 차지한 건데 아시안게임 이후 불과 17일 만에 전국체전에서 다시 한번 한국 기록을 0.14 더 당긴 겁니다. 100분의 1초도 단축하기 힘들다는 50m 레이스. 백인철 선수 올해만 한국 기록을 4차례 경신했고 그 사이 한국 신기록은 0.35 단축됐습니다. 이번에가 이제 4번째 깨는 것 같은데 제 기록이기도 하니까 깨면 깰수록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단거리 수영을 제대로 인식을 제대로 올려놓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백인철 대 백인철.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한 번 승리한 백 선수는 이제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에 도전합니다. 다이빙 3m 스프링 보드에선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선수.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어 수준 높은 역량을 선보입니다. 결승에서 1차에서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획득한 우 선수. 이재경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재경 선수의 역전 당해 4위에 그쳤던 우하람 선수. 전국체전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중간에 3라운드에서 실수가 좀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다이빙을 하면서 처음부터 꿈꿨던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고 지금도 계속 제가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는 이유가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 딸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스타들의 활약 속에 부산 선수단 대회 초반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다음은 주말 사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토요일 저녁 9시 15분쯤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집 안에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양이가 전기 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마약 근절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1일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한 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